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책 한 번 더 준비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한 5번, 6번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위로가 되고 뭔가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목표를 못 이루는 관점과 목표를 이루는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내세울 것 없는 저에게 특별한 관점 하나가 어딘가 심겨져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그 관점 하나 덕분에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쫓지 말고 목표 안에 존재하기. 항상 남들보다 한 차원 높게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여러 스승님께 배웠고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강의하면서 부자를 목표로 두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목표를 쫓는 사람, 목표 안에 이미 존재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180도 다릅니다. 부자라는 목표를 쫓는 사람은 그 목표가 손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과정에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조급함이 표정과 말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목표 때문에 마음에는 한 틈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주로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게 정작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말이지요. 이런 분과는 같이 일을 하고 싶어지지 않겠지요. 그렇게 외로워진 틈을 비집고 사기꾼들이 이분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똑똑하고 매사에 열심히 사는데 사기를 자주 당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부자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이런 연유들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시크릿 같은 책을 따라 목표를 선명히 그리느라 애를 씁니다. 부자라는 목표를 종이에 선명히 그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부자처럼 여유 있는 선택을 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감정 상태를 가지는 겁니다. 부자라는 목표 안에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다릅니다. 자신이 이미 부자의 길에 들어서 있다고 믿기에 불안함이 덜 합니다. 이미 부자이지만 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새로운 공부를 하고 다른 행복한 부자를 만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좋지 않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매번 성장합니다. 자신은 이미 부자라는 목표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더 잘 활용해서 더 큰 부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을 방해하는 일도 생기지만 잠깐 신경 쓰일 뿐입니다. 목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목표를 굳건히 만들어주는 동기부여로 사용됩니다. 한 차원 높은 생각을 하는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마다 이런 의미 부여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포기할 것 같아 시작했던 생각 습관이자 관점입니다. 힘든 사건에 매몰되어도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이미 달성이 정해진 목표를 위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게 수월했습니다. 제가 7년차 되는 동안 일관된 목표로 사업하게 된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 형성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메일 코스와 영상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게 저만의 특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들에 가보면 변화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고 저는 그 자부심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대해 관점의 전환이 생긴 분과 안 생긴 분은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환이 생긴 분은 문제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쓰고 좋은 글을 자주 보면 된다가 제 답입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점을 바꾸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글 잘 쓰는 것을 목표로 쫓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 목표 안에 이미 존재하는 사람이 될지 스스로 되묻는 노력입니다. 목표를 쫓는 쪽이 되면 글에 반응이 없거나 지적을 받았을 때 크게 실망합니다. 목표에서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글을 자주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좋은 글을 볼 마음의 여유도 안 생깁니다. 당연히 글을 잘 쓰지 못하게 됩니다. 목표 안에 이미 존재하는 쪽을 선택하면 반응이 없거나 지적받는 걸 더 좋은 글로 쓰기 위해 성장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이미 글 잘 쓰는 목표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덜 잘 쓰는 글들은 나중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덜 잘 써진 글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덜 잘 쓴 글을 지금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이 확보되면 더 못 쓰더라도 글을 자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 글을 잘 쓰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부자라는 목표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가난하더라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지금의 가난이 나중에는 다시 겪기 힘든 소중한 순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현재를 감사히 여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아주 작은 것에서도 신이 주신 기쁨의 힌트를 발견합니다. 창업해서 성공하고 싶다면 최소한 이 관점 하나는 장착하고 필드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공황장애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부자가 되는 목표를 맞이하게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목표를 쫓으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목표 안에서 내가 이미 존재한다고 믿고 지금 겪는 사건들이 이 목표를 가리키는 힌트라고 받아들이면서 전진할 때 어느 순간 내 목표는 달성됩니다. 이미 목표를 이뤘다는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게 하는데 에너지를 온전히 사용할 때 목표 안에 이미 존재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 목표를 쫓고 있나요? 아니면 그 목표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나요? 목표 안에 이미 존재한다면 앞으로 나의 행동과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질문 드리며 마칩니다.